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엔세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다이엔세팔론의 구조, 내부, 외부 구조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다이엔세팔론을 살펴보면 다이엔세팔론은 전체 우리 신경계에 있어서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이 아닌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중에서도 폴브레인 중에서도 다이엔세팔론이 해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구조로는 살라무스와 하이포살라무스가 있고 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엔세팔론의 외부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살라무스가 보이고 거기에 옵틱 트랙이 보이고 그 밑도 더 밑에는 이제 브레인 스템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브레인 스템과 한꺼번에 본 그림으로 이쪽 그림은 앞에서 본 그림, 이쪽 그림은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커다란 살라무스와 옵틱 nerve, 옵틱 트랙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폰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옆에 있는 뒤에서 본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뒤에서 본 그림에서는 하베눌라와 또 밑에는 브레인스템의 구조들이 보이게 되고 여러 복잡한 구조들이 보이게 돼서 앞으로 그 구조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다이엔세팔론을 크게 돌살 파트와 벤트럴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살 파트에는 살라무스와 에피살라무스가 있고 살라무스 아래에는 하이포살라믹 sulcu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벤트럴 파트에는 살라무스 아래에 있는 서브살라무스 또 더 아래에 있는 하이포살라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이엔세팔론의 컴포넌트를 이 표로 살펴보면은 여기 돌살 서커스가 있고 또 미들 다이엔세팔릭 서커스가 있고 밑에도 벤트럴 서커스가 있고 이걸 서커스 하이포살라미쿠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서커스들을 경계로 이렇게 에피살라무스, 살라무스, 서브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로 부르고 각각 안에 있는 그 해당하는 또 다른 구조들이 있고 여기 보이는 이런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곧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이엔세팔론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단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머리 쪽, 제일 앞쪽에 있는 단면이 여기 BA고 그 다음 BB고 BC 이 세 개 단면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단면을 잘라서 앞에서 본 그런 그림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잘라서 앞에서 본 제일 앞쪽 BA에서 자른 장면에서 보면은 이런 그림과 같이 구조들이 보이고 이때는 대부분은 이제 텔렌세팔론에 해당하는 구조들이 보이고 다이엔세팔론에 해당하는 구조는 제일 여기 아래에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제 한 칸 더 꼬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이엔세팔론 구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요게 이제 살라무스의 제일 머리 쪽 앞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밑에 또 관련된 구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칸 더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작게 보였던 이 살라무스가 이제 더 크게 보여서 살라무스의 여러 안에 있는 뉴클리어스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살라무스 안에 있는 여러 뉴클리어스들이 보이고 그 밑에 이제 서브살라무스와 하이포살라무스들이 있는 그 아래쪽 구조까지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살라무스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살라무스는 커다란 이런 덩어리로 보이고 이 덩어리 이런 약간 원형으로 구형으로 보이는 덩어리입니다. 이 내부 단면에는 여러 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무스라는 말은 이너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세레브럴 콜텍스를 향한 게이트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 부분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살라무스의 위치랑 주변 구조를 설명하고 그 안을 구성한 요소들, 그다음 기능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조와 기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구조의 오버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는 뇌 전체에서 보면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저기쯤에 있고 다음에 뒤에나 앞에서 보면 여기 위치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본 그림으로 이 위치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 상당히 가운데 쪽에 있고
그러니까 좌우에서도 가운데 쪽에 메디알 쪽에 있고 또 뇌 전체 머리 쪽 꼬리 쪽에서 봐서는 굉장히 중앙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체적으로 보는 이 동영상을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살라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살라무스가 뇌 전체로 봐서는 이 정도 위치쯤에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살라무스가 좌우 두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그 두 덩어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덩어리 두 개가 있고 그 두 덩어리 사이를 어떤 다리가 연결해 주고 있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왼쪽 오른쪽 살라무스 안에는 내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리존탈한 섹션에서 위치를 살펴보면은 더 아래쪽 더 이제 아래쪽 위치에서 보면 여기쯤에 보이고 더 위쪽 위치에서 보면 이 위치쯤이 살라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우 안쪽 메디알 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 구조, 살라무스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살펴보면 맨 처음으로 돌살, 그러니까 등 쪽으로는 이 위쪽으로는 라테랄 벤트리클이라는 벤트리클 구조가 있고 그 벤트리클 구조가 연결된 서드 벤트리클이라는 구조가 이 메디알 쪽을 해당하고 있습니다. 메디알 쪽을 서드 벤트리클에 해당하고 있고 라테랄 쪽에는 인터널 캡슐이라는 이 캡슐 같은 화이트 매터 구조가 살라무스 바깥쪽을 라테랄을 덮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트럴 쪽, 그러니까 배 쪽에는 서브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가 그 밑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과 꼬리 쪽에도 이제 미드브레인과 이런 인터벤트리큘라 포라멘이 그 앞쪽과 꼬리 쪽의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트리클이 굉장히 살라무스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벤트리클의 구조는 이렇게 두 개의 라테랄 벤트리클이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서드 벤트리클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 아래쪽 안쪽으로 살라무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라무스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클의 위치가 워낙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그림들로 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쪽에서 본 이 그림에서는 벤트리클이 왼쪽 오른쪽에 있고 이게 라테랄 벤트리클이라는 게 이렇게 커다랗게 C자 모양으로 양쪽을 감싸고 있고 가운데 서드 벤트리클이 연결을 해주고 있고 그 밑에는 또 포스 벤트리클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요 이제 살색 공간, 요 두 공간, 이 두 공간이 바로 살라무스 큰 덩어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살라무스의 위쪽, 바깥쪽, 앞쪽, 뒤쪽으로 다 벤트리클, 또 가운데 쪽까지도 서드 벤트리클이 감싸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오가나이제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의 안쪽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그레이 매터, 뉴클레우스들이 있고 그레이 매터는 이제 세포, 신경 세포들이 있는 곳이죠. 그다음 화이트 매터는 신경 다발들이 있는 곳으로 화이트 매터 중에서는 두 개의 세로로 된 벌티칼 쉬스니까 이렇게 어떤 판으로 되어 있는 화이트 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화이트 매터가 있고 중요한 첫 번째로 엑스터널 메듈라리 라미나가 이제 그 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요 구조에 있는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가 엑스터널 메듈라리 라미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터널 메듈라리 라미나가 어떤 판으로 화이트 매터 신경 다발의 판으로 살라무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고 이 더 바깥쪽에 있는 레티큘라 뉴클리우스라 더 안쪽에 있는 살라무스 안쪽 구조와 구분하는 이런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살라모 콜티칼이나 콜티커 살라미 파이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게 엑스터널 메듈라리 라미나였으니까 이번에는 인터널 메듈라리 라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 Y자 모양으로 anterior, medial, lateral 그룹으로 크게 Y 모양이니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파이버들이 있어서 살라믹 뉴클레이끼리의 연결이나 아니면 여러 이런 연결들을 다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제일 앞에서부터 꼬리 쪽으로 이렇게 있는 살라무스를 두 조각을 내서 단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안테리얼가 있고 Y자 모양의 아까 인터널 이 쉐스가 있고 거기 메디알 쪽, 라테랄 쪽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개씩 살펴보면 안테리어 디비전 제일
앞에 있는 머리 쪽에 있는 안테리어 디비전에는 머리 쪽에 있는 안테리어 디비전에는 안테리어 뉴클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알 디비전 Y자 모양의 인터널 쉐스보다 더 안쪽에 있는 메디알 디비전에는 이 돌소 메디알 뉴클레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라테랄 디비전이 있게 되는데, 라테랄 바깥쪽에 있는 라테랄 디비전에는 또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등 쪽에 있는 애들이 있고 더 배 쪽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돌살 티어, 벤트럴 티어라고 부르고, 돌살 쪽에는 라테랄 돌살, 라테랄 포스테리어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풀비나라고 제일 꼬리 쪽에 제일 뒤쪽에 있는 풀비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트럴 티어에는 벤트럴에서도 배 쪽에서도 제일 앞쪽에 있는 벤트럴 안테리어, 그다음에 벤트럴 라테랄, 그다음에 벤트럴 포스테리어가 있는데, 벤트럴 포스테리어 중에서는 더 메디알 쪽과 라테랄 쪽이 있어서 벤트럴 포스테리어 라테랄, 벤트럴 포스테리어 메디알, 그래서 VPL, VPM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메디알, 라테랄이 제일 많이 나뉘어서 돌살, 벤트랄이 또 안테리어, 라테랄, 포스테리어 나뉘고, 그 포스테리어 중에서는 또 메디알, 라테랄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또 중요한 구조로 요 제일 끝에, 이 끝은 이제 꼬리 쪽 끝이죠. 제일 뒤쪽 끝에 있는 구조로 메디알 제뉴클레이트 뉴클레우스와, 메디알은 좀 더 두 개 중에서도 또 더 안쪽에 있는 메디알, 또 라테랄에 있는 라테랄 제뉴클레이트 뉴클레우스, 두 개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뉴클레우스 굉장히 중요한 신경학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인트라 라미날 뉴클라이, 아까 라미나라는 그 화이트 매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화이트 매터, 그 판 속에 또 인트라, 그 안에 들어있는 뉴클레오, 그러니까 이 회색질 세포들이 있다 해서 센트로메디안이나 파라파스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트라 라미나 안에 있는 뉴클레우스들이 또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엑스트라 라밀라, 이 살라무스 이 살을 덮고 있는 바깥 쉘스가 있는데, 그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레티큘라 뉴클레우스가 그 밖을 또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좋은 그림이어서 넣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 약간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같이 보여줬습니다. 결국 안테리어, 메디알, 라테랄, 그다음에 풀비나는 따로 취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분류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는 이런 분류 체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단면을 해서 앞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라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양쪽 살라무스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양쪽 살라무스, 서드 벤트클 사이로 두고 있는 왼쪽 오른쪽 살라무스를 다 보고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이 Y자 모양의 쉘스가 여기 있고, 여기 잘려서 지금 Y로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벽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벽을 경계로 해서 더 안쪽은 메디알 티어, 그 다음에 저 바깥쪽은, 이 바깥쪽은 라테럴 티어라고 부르고, 라테럴 티어 중에서도 또 벤트럴 쪽이 있어서 벤트럴 쪽의 애들을 이렇게 이 뉴클레우스들을 벤트럴 포스테리어 메디알, 벤트럴 포스테리어 라테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살라무스를 잘라서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다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다본 그림으로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꼬리 쪽, 이쪽이 이제 앞통수, 이쪽이 뒤통수 쪽, 이쪽 뒤통수, 이게 앞 뒤가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양쪽 살라무스를 연결하는 모양도 보이고, 메디알 살라무스들은 다 양쪽에 이 메디알 쪽에 있고, 다음에 약간 더 라테랄 티어들이 있고, 또 앞쪽과 제일 뒤쪽에 있는 풀비나라고 보이고, 여기에는 메디알 제뉴클레이트 바디와 라테랄 제뉴클레이트 바디가 보입니다. 그리고 좀 벤트럴 쪽 그 뉴클레우스들이 보이겠죠? 아래에서 위로 본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레티큘라 뉴클레우스가 제일 바깥쪽에, 여기 제일 이쪽 살라무스도 제일 바깥쪽에 한 막처럼 되어 있는 뉴클레우스가 있고, 여기도 레티큘라 뉴클레우스가 제일 바깥쪽에 이런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막처럼 생긴 뉴클레우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뉴클레우스 구조들은 이제 가상적인 거고, 실제로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포의 그 밀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또 여러 구조들이 이렇게 염색했을 때 보이는데,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기를 라테럴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라고 하자, 아니면 여기를
또 다른 뉴클레스 이름들을 붙이고 여기도 벤트랄, 포스테리어 라테랄 뉴클레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들이 지금도 계속 밝혀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라테랄 돌살과 또 이렇게 세포의 밀도가 다른 것이 또 보이고 또 기능적으로 다른 것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또 다른 이름들을 붙이는 이런 연구들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연결 구조들을 스트럭처럴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는 살라무스를 향해 들어오는 파이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퍼런트 파이버들이고 다음에 살라무스에서 바깥으로 신호를 보내는 곳이 이퍼런트, 나가는 쪽입니다.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그래서 들어오는 쪽을 살펴보면 몸의 말단에서부터 쭉 스파이널 코드다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다음에 또 여기 이 부위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 얘네들 신호를 받고 또 다른 신호를 받는 거는 콜텍스로부터도 신호를 받고 또 여기 세레벨룸, 손해에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뇌 안에 있는 다른 구조로부터 신호를 받고 이렇게 여러 신호들을 종합해서 감각과 또 대뇌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서 여기서 종합하여 가지고 다시 신호를 다른 부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모아서 다시 다른 데로 보내는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무스의 구조 지금 살펴봤던 대로 여기가 제일 앞쪽, 여기가 뒤쪽까지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메디알 쪽에 있고 라테랄 쪽에 있고 풀비나가 있는데 각각의 이게 색깔이 서로 맞춰서 지금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더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 색깔대로 각각 커넥션이 구조적으로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볼 때나 안쪽에서 볼 때나 각 부위들이 기능적으로 한 목적적으로 연결 구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을 살펴봐야 이제 그 기능 아까 연결 구조의 그 한 목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살펴보면 살라무스가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한 4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센서리입니다. 센서리. 그래서 감각에 대하여 그래서 후각만 바로 우리가 느끼면 바로 대뇌 피질로 가는 거고 후각 외 모든 감각, 손끝 감각이든지 아니면 모든 감각들은 이 시각, 청각까지 그 다음에 사지의 감각까지 모두 다 콜텍스로 가기 전에 살라무스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어떤 통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감각이 워낙 사지의 위치나 이런 감각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바탕으로 모터 컨트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운동을 하려 그러면 이런 모토에 대하여 우리 팔다리의 위치나 이런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센서리와 모토를 합쳐서 모터 컨트롤을 좀 더 파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감정이나 기억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베지터티브는 식물인간 상태, 그다음 어라우절은 이렇게 깨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다 깨어났다 하는 이런 어라우절,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이런 일에도 얼러트해지는 거, 이런 거에도 살라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적인 구조로는 이렇게 그 감각이 일단 어센딩 트랙이라고 이제 말단에서 뇌로 올라가는 어센딩 하는 트랙으로 감각이 오면 살라무스에서 한번 시냅스를 해서 새로운 뉴런이 이 신호를 걸러서 콜텍스로 보내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모토는 디센딩 트랙은 살라무스 곁을 지나서 그냥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센딩 트랙은 살라무스에 한번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 레벨별로 다 보여준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사지 말단에서 이런 감각이 생기면 스파이널 코드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살라무스에서 한번 거쳐서 이 대뇌 피질로, 감각 피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보여주는 다른 그림으로 요 사지에서 오는 감각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와서 살라무스로 이렇게 가고 이쪽을 거쳐서 이 안에 있는 살라무스 안에 있는 뉴클리어스를 거쳐서 가게 되고 하지만 청각이나 시각은 또 그와 별개로 다른 길을 따라서 시각은 왔다가 또 그래도 살라무스의 또 다른 뉴클리어스를 거쳐가지고 이 시각 피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지의 감각이건 시각이건 청각이건 감각들이 다 살라무스를 서로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거쳐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뉴클리어스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구체적인 뉴클리어스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ventral posterior의 ventral posterior medial과 ventral posterior lateral이 있습니다. 그래서 medial과 lateral이 있는데 VPM, VPL이 있습니다. 그래서 VPM은 우리 몸의 감각 중에서 얼굴이나 혀, 미각 같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의 감각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VPL, ventral posterior lateral은 우리 몸의 얼굴이나 머리, 외, 팔, 다리 같은 그 외에 모든 곳에 있는 여러 감각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ventral에 또 anterior에 있는 ventral anterior는 그 움직임에 관련된 기능들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거나 계획하는 이런 일들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ventral lateral, ventral anterior보다 바로 뒤에 있는 ventral lateral은 손의 신호들에 대하여 반응해서 신호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온 두 개의 뉴클레이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medial genucleate와 lateral genucleate, 이거는 뉴클리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medial genucleate 바디 혹은 뉴클리어스는 청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ateral genucleate 바디는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무스에 있는 이런 여러 그 신경핵들은 신호를 한 군데에서 다른 데로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정리해보면 ventral posterior medial과 lateral이 얼굴 혹은 팔다리에 있는 여러 감각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ventral posterior medial과 lateral이 되고 다음에 두 개 또 다른 이런 뉴클리어스들이 있고 medial genucleate body가 청각, lateral genucleate body가 시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와 기능을 합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구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ventral 아래쪽에 posterior 쪽에 medial lateral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런 감각을 하고 여기 손해로부터 오는 애가 있고 또 여기 medial genucleate body와 lateral genucleate body가 각각 청각과 시각을 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entral posterior 그룹이 그 머리와 몸의 모든 감각을 다 전달하게 됩니다. ventral posterior 그룹이라 부르는 이유는 medial과 lateral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ventral posterior 그룹이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 거고 결국 콜텍스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소마토센소리 콜텍스, 그러니까 감각 콜텍스의 감각 피질에 해당하게 되는 신호를 여기서 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위가 우리 사지에 아니 온몸에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두 번째 기능으로 이제 모터 컨트롤과 인테그레이션. 우리가 어떤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명확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우리 팔다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 같이 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뉴클리어스를 담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연결된 구조도 살펴보면 이 모터 콜텍스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움직이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한 다리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또 자전거를 탄다든지 할 때마다 살라무스가 정확한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점점 밝혀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ventral posterior 쪽에 있는데 이게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입니다. anterior posterior, 뒤쪽 이거 안쪽 이거 바깥쪽이죠. 그래서 실제로 감각이 이제 혀나 얼굴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어느 부위로 연결됐나를 연구를 해봤더니 제일 메디알 쪽이 제일 얼굴이나 혀 이쪽의 감각과 이 위치가 지오그래피칼리,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매칭이 돼 있고 좀 더 라테랄 쪽에 있는 살라무스가 사지 발끝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벤트럴 인터미디에이시 약간 이 눈을 왼쪽 오른쪽 돌리는 이런 거랑 관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벤트럴 라테랄은 이런 운동 컨트롤과 더 관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지에서부터 오는 요 신호들은 다 이게 벤트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벤트럴 포스테리어 라테랄과 벤트럴 포스테리어 미디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벤트럴 포스테리어 쪽으로 가서 가게 되고 이게 그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앞쪽에 있는
벤트럴 라테랄 쪽은 또 다른 이 몸의 운동과 관련된 이런 뇌 구조와 연결 구조를 갖고 모토 콜텍스라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레벨룸, 소뇌하고도 연결이 돼서 소뇌로부터 신호를 받고 해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복잡한 운동 기능을 그 감각신경,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인테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 컨트롤에 관계되는 다발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 콜텍스가 있고 얘가 신호를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 내려가는 신호에 있어서 이 살라무스가 소뇌로부터 연결고리를 받아서 소뇌로부터 받은 신호나 아니면 다른 여러 주변 구조로부터 받은 신호를 통합해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운동을 조절할 수 있게 돕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우리 감각으로 시각이 있죠. 우리 보는 시각. 그래서 시각에 대해서 시각의 해부적인 연결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옵틱 너브를 통해서 가고, 옵틱 너브 이거는 이제 뇌를 열어서 밑에서 위로 뇌 바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달려 있는데 눈과 함께 뇌를 같이 보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보면 옵틱 너브가 이렇게 가게 되고 옵틱 너브가 옵틱 키아즘에서 서로 갈라지고 옵틱 트랙으로 양쪽 뒤로 가서 옵틱 트랙을 따라 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 바로 라테랄 제뉴클레이트 뉴클레우스 오브 살라무스입니다. 살라무스에 있는 라테랄 제뉴클레이트인 거죠. 여기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옵틱 레디에이션이라는 이 파이버를 따라서 비주얼 콜텍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오른쪽 시야와 왼쪽 시야를 양쪽 눈이 다 보겠죠. 양쪽 눈이 보겠죠. 그래서 이게 모아져서 이 옵틱 키아즘에 서로 크로스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야는 다 왼쪽 뇌로 가고 왼쪽 시야는 다 오른쪽 뇌로 가게 됩니다. 이런 정보의 전달이 옵틱 키아즘과 이제 라테랄 제뉴클레이트 뉴클레우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왼쪽 눈으로 본 것과 오른쪽 눈으로 본 것을 따로 인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각에 있어서도 이 살라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청각을 느끼는 귀에서부터 신호가 오게 되면은 이런 구조들을 차례대로 지나서 마지막으로 여기 메디알 제뉴클레이트 바디를 지나서 이제 청각 피질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몇 가지 넌스페시픽한 뉴클레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안테리어 뉴클레우스가 있고 안테리어 뉴클레우스는 그러니까 어텐션과 리센트 메모리를 담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디알 돌살, 돌살 파트가 메디알 파트가 있었죠. 메디알 파트. 메디알 파트는 메디알 돌살 그 뉴클레우스는 이제 무드와 이모션과 관련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테랄 중에서도 돌살 쪽이 있는데 그거는 센소리를 인테그레이션 한다고 생각하고 또 라테랄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들이 있고 얘네들도 센소리 인테그레이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비나가 있는데 풀비나가 제일 살라무스의 꼬리 쪽 뒤쪽에 있는 커다란 살라무스 구조인데 얘네가 비주얼과 오디터리 그러니까 시청각을 다른 센세이션과 함께 잘 연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나 파리에토 옥시피탈 템포럴 콜텍스와 함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고위 인지 기능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살라무스 뉴클레우스로 레티큘러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레티큘러 뉴클레우스가 계속 얘기 들었던 살라무스의 제일 바깥쪽에 판처럼 양쪽에 있는 게 레티큘러 뉴클레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레티큘러 뉴클레우스가 있고 또 인트라 라미나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인트라 라미나는 그 화이트 매트로 되어 있는 판, 라미나 판이 있는데 그 판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세포들, 인트라 라미나 뉴클레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이런 레티큘러 뉴클레우스로 얘기하면 바깥쪽에 판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콜티칼 그러니까 대뇌 피질로부터 정보를 받고 근데 얘네는 직접 콜텍스로 신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라믹 뉴클레어로 향해서 이니비토리한 프로젝션을 보내고 그래서 이런 살라무스와 콜티칼의 어떤 액티비티를 조절하고 그래서 얘가 자고 있을 때 이의지를 만들고 이런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인트라라미날 뉴클레우스도 다양한 곳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또 다양한 곳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결국 우리가 자다 깨다 아니면 더 긴장하거나 여러 가지 어텐션과 어라우저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런 뉴클리우스와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뉴클리우스가 이 위치쯤에 있고, 다음에 센트로 메디안 뉴클리우스라고 그 인트라 라미날 뉴클리우스의 하나죠. 이네들이 이 구조로 돼 있어서 각각 이런 연결고리를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구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로는 이 감각 기능들, 그래서 사지나 얼굴로부터는 감각들이 일로 가서 소마토센소리 콜텍스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게 되고, 여기 손해나 아니면 다른 뇌 부위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모터 컨트롤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여기 풀비나에선 또 다른 감각들을 연결하는 걸 한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살라무스가 기억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좋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쥐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띠 소리를 들려주고, 이제 아주 아픈 자극을 발끝에 전기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면 얘는 점점 그 소리와 다음에 통증을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지려면 이 톤, 띠 소리와 샥, 이 다 살라무스로 오디토리 살라무스와 소마토센소리 살라무스로 만나게 되고, 얘네들이 또 오디토리 콜텍스나 아니면 소마토센소리 콜텍스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게 아미그달라라고 이제 공포 기억에 중요한 부위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살라무스가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또 아미그달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D라는 오디토리한 센서리와 통증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센서리를 연결시키는 이런 기억에 살라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다이엔세팔론은 살라무스와 하이포살라무스로 되어 있고, 살라무스 안에는 주변에는 벤트리클이 있고, 또 메듈라리 라미나라는 그 백색질 판 구조가 있고, 핵들이 있다. 살라무스의 기능은 일단 그 들어오는 커넥션과 나가는 커넥션이 있고, 센소리에는 벤트로 포스티리어 메디얼, 벤트로 포스티리어 라테랄이 페이스와 바디의 감각을 담당하고, 메디얼 제니큘러 바디, 라테랄 제니큘러 바디가 오디토리 비주얼이고, 그다음에 모토 코디네이션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모션 메모리, 베지터티브 어라우저리, 레티큘러 뉴클리우스 등이 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